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집. 이건 상가 건물이야. 그리고 상속 절차가 끝나면 법적으로도 내 소유가 될 거고. 미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도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건데 유언장 있어? 없으면 법대로 가는 거야. 미선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쫓겨나는 거야? 다시 유산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소도시 연수시의 구도심 90년대에 한창 번성했던 재래시장 옆 삼거리에 낡았지만 목 좋은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은 분식집, 2층은 피아노 학원, 3층은 당구장, 4층은 작은 교회. 19세 형 도윤은 그 건물 관리실 같은 1층 구석방에서 지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는 서랍에 접힌 채 지금은 임대료 정산, 세입자 민원 대응이 일상이었죠. 형, 오늘도 학원 안 가? 고3 16세 여동생 수아가 교복 위에 패딩을 걸치고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도윤은 미간을 눌렀습니다. 가고 싶지. 근데 등록금도 생활비도 지금 누가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달. 장례식장 향 냄새가 아직도 코끝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생전 아버지는 이 상가를 우리 집 밥줄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재혼한 지 2년 된 계모 정미선, 42세. 직업은 부동산 중개업. 지역에서 미성공인이라 불리며 언제나 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도윤아, 너 그 방 언제까지 차지할 거니? 미선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휘젓지도 않고 말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운데 단어마다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지. 건물 관리는 내가 해도 돼. 난 전문가잖아. 도윤은 속으로 삼켰습니다. 전문가? 아버지 가신 뒤로 세입자들한테 전화 돌리며 계약 다시 쓰자는 말부터 꺼낸 사람이 누군데. 그날 저녁 미선의 전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네, 그 건물 말씀이세요? 상속 정리되면 조건 좋은 매물로 나올 수 있어요. 위치가 워낙 좋아서 개발 가능성도 높고요. 도윤은 문틈으로 들리는 그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틀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도윤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윤아, 미선 씨가 우리한테 임대료 30% 인상하겠다고 통보했어.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미선 씨 계좌로 넣으라고 하더라. 피아노 학원 선생님도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자고 하는데 보증금도 2배로 올리고 관리비도 따로 받겠다고 해요. 도윤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미선 씨가 그러더라. 너희는 곧 나갈 애들이라고. 분식집 사장님의 말에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미선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아, 현실을 받아들여. 이 건물은 이제 내가 관리해야 하고 너희는 독립할 나이야. 아버지 없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배워야지.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미선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지? 이건 상가 건물이야. 그리고 상속 절차가 끝나면 법적으로도 내 소유가 될 거고. 도윤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건데. 유언장 있어? 없으면 법대로 가는 거야. 미선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순간 미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건물 처분 가능해요. 아이들, 걱정 마세요. 곧 정리될 문제니까요. 미선은 도윤과 수아를 힐끔 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쫓겨나는 거야?
도윤은 떨리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우편함에서 내용 증명 우편을 발견했습니다. 발송인은 미선이었습니다. 상가 1층 사용 중지 및 퇴거 요청. 도윤은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걸린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딸이 쫓겨난다고? 오빠, 이게 뭐야? 수아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진짜 나가야 돼?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세상은 감정보다 서류가 빨랐습니다. 미선은 세입자들을 하나씩 만나더니 다음 달부터는 미선의 계좌로 임대료를 넣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도윤에게 귓속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선 씨가 그러더라. 너희는 곧 쫓겨날 애들이라고. 그 순간 도윤의 일상은 끝났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뜻을 찾아야 한다. 그날 밤 도윤은 옥상에 올라가 구도심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옛날엔 네온 사인이 더 화려했는데 지금은 절반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빠, 진짜 우리한테 남긴 게 이 건물 맞아? 혼잣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장례 후 처음으로 가족회의라는 게 열렸습니다. 미선이 건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깔았습니다. 상속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명예 정리가 필요해. 너희 둘은 미성년자고 도윤이는 성인이지만 경험이 없잖아. 도윤이 물었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더더욱 아빠가 어떻게 하라 했는지 확인해야죠. 미선은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이 웃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빠? 유언장 없어. 법대로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 둘은 여기 살 이유가 없어. 수아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인데요? 그지? 미선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건 내 남편 건물이었고 이제는 상속분 정리될 때까지 분쟁 자산이야. 내가 관리해야 하고. 도윤은 그 말이 너무 부동산 중개업자의 언어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선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모두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분쟁 자산, 명예 정리, 관리 권한 같은 말들이 가족의 온기를 얼려버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틀 뒤 미선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자주 보이는 방식 그대로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상가 1층 사용 중지 및 퇴거 요청. 도윤은 종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 사진이 걸린 집에서 아버지의 아들딸이 쫓겨난다고? 수아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나가야 돼?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하지만 세상은 감정보다 서류가 빨랐습니다. 미선은 세입자들을 하나씩 만나더니 다음 달부터는 미선의 계좌로 임대료를 넣으라고 통보했습니다. 당구장 사장님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미선 씨가 계약서 보여주면서 이제 임대료는 본인이 받는다고 하더라. 피아노 학원 선생님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임대료뿐만 아니라 관리비까지 새로 받겠다고 해요. 그리고 계약 기간도 단축하겠다고 하고요. 분식집 사장님이 도윤에게 귓속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선 씨가 그러더라. 너희는 곧 쫓겨날 애들이라고. 그 순간 도윤의 일상은 끝났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진짜 뜻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가슴을 조였습니다. 도윤은 아버지가 쓰던 옛 장롱을 열었습니다. 90년대에 유행하던 자개장이었죠. 서랍 안에는 주민등록증 케이스, 오래된 통장, 그리고 낡은 라디오 카세트가 있었습니다. 수아가 속삭였습니다. 아빠, 카세트로 노래 듣던 거 기억나? 주말마다 가요 무대 틀어놓고. 도윤은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러다 장롱 맨 아래 양말 더미 속에서 작은 비닐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안에는 작은 것과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아버지 필체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아, 수아야. 혹시라도 분쟁이 생기면 이걸 들어라. 사람은 말로 남는다. 도윤은 손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아빠 목소리인가? 둘은 조심스럽게 근처 곳이 아니라 시장 골목 오래된 전파사 겸 컴퓨터 수리점으로 갔습니다. 50대 사장님이 모니터를 턱턱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런 것도 추억이지? 자, 연결해봐. 파일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아버지 녹음 최종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피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아, 수아야, 아빠다. 수아는 그대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선 씨가 나쁜 사람이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재혼은 신중해야 한다.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달라질 수 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빠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건가요? 그리고 녹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등기, 공동명의 세입자, 계약서 같은 단어가 계속 나왔습니다.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건물은 도윤과 수아 것이야. 내가 이미 준비해뒀어. 하지만 미선 씨는 그걸 모를 거야. 그때 이 녹음을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거 그냥 유서가 아니라 증거야. 새로운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족 싸움이 아니라 상속 전쟁이었습니다. 전파사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지가 참 신중하셨네. 이런 걸 미리 준비해 두시다니. 수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빠가 우리를 지키려고 했어. 도윤은 녹음 파일을 복사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미선과의 진짜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죠. 도윤은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은 도시답게 변호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벽에는 민사가사 전문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죠. 변호사는 녹음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건 결정적이려면 등기부와 일치해야 해요. 그리고 상대방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예상은 맞았습니다. 미선은 도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곧바로 맞불을 놨습니다. 도윤의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들이 걸려왔습니다. 도윤 씨? 미선 사장님과 거래하는 분인데요. 괜히 분쟁 만들지 마세요. 학생이면 학생답게 살아야죠. 괜히 건물 욕심내다가 다 잃어요. 하루에 서너 통씩 이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더 막장 같은 일이 터졌습니다. 학교에까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수아네 집 상속 싸움 난리래. 계모한테 쫓겨난다며? 수아는 도시락을 먹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오빠, 친구들이 나를 이상하게 봐요. 도윤은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싸우면 수아가 다쳤습니다. 그때 미선이 집에 들어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너희 그 파일 같은 거로 세상 뒤집을 생각하지 마. 녹음? 편집하면 끝이야. 도윤이 맞섰습니다. 아빠 목소리를 당신이 어떻게 편집해요? 미선이 웃었습니다. 부동산 일하다 보면 말이야. 사람 하나 망가뜨리는 건 서류 한 장이면 돼. 그날 밤 도윤은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큰일입니다. 상대 측이 상가가 전적으로 망인 명의라고 주장하면서 당신이 임대료 횡령했다고 맞고소 준비 중이에요. 도윤의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선은 본격적으로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하나씩 전화를 걸어 도윤의 신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그 애가 임대료 관리한다고 하는데 법적 권한이 있는 줄 아세요?
상속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권리로 관리비를 받는 거죠? 분식집 사장님이 도윤을 조용히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미안해. 미선 씨가 계약 해지하겠다고 하더라. 나도 장사해야 하니까. 당구장 사장님도 비슷했습니다. 도윤아, 너를 믿고 싶지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곤란해. 하나둘씩 세입자들이 미선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만이 도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도윤이 아버지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관리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미선 씨는 돈 이야기만 해. 하지만 1대3의 상황이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학교에서였습니다. 수아의 담임 선생님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군, 수아가 요즘 수업에 집중을 못하고 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때요? 선생님의 말에는 선의가 있었지만 도윤에게는 또 다른 압박으로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공부를 포기할까? 그럼 오빠가 대학 갈 수 있잖아. 도윤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는 꼭 대학 가야 해. 그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미선이 부동산 업계 지인들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이 건물 감정평가 한번 해볼까요? 시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감정평가사라고 소개한 남자가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위치 좋네요. 재개발 예정 구역이라 가격 상승 여지가 크고 1층 분식집 자리는 편의점으로 바꾸면 임대료 2배는 받을 수 있어요. 이들의 대화를 듣던 도윤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선이 도윤을 보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현실을 봐라. 이 건물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해. 너희가 관리하면 그냥 낡은 건물로 끝나지만 내가 하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어.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미선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부동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과 수아에게는 아버지의 흔적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갈등의 근본이었죠. 밤늦게 미선의 지인들이 돌아간 후 도윤은 수아와 함께 앉았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져가고 있는 것 같아. 수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도윤은 아버지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습니다. 사람은 말로 남는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새롭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우편함에서 또 다른 내용 증명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에는 임대료 횡령 및 무단점유 고발장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사 분쟁이 아니라 형사 고발까지 당한 것입니다. 오빠, 이게 뭐야? 수아가 고발장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우리 오빠가 도둑이라는 거야?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날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미선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도윤을 압박했습니다. 동네 상인들에게까지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집 아들이 아버지 돈 훔쳐먹었다더라. 계모 재산 빼돌리려고 온갖 짓 다 한다던데. 시장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더 심각한 건 세입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당구장 사장님이 도윤을 불러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미선 씨가 내가 형사 고발 당했다고 하더라. 우리도 연루될까봐 걱정이야. 분식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아, 너를 믿고 싶지만 경찰 조사받는 사람이랑 거래하면 우리 가게도 문제 생길 수 있어. 하나씩 등을 돌리는 세입자들을 보며 도윤은 절망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만이 도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말도 안 돼요. 도윤이가 언제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내가 제일 잘 아는데.
하지만 혼자만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습니다. 학교에서도 상황이 악화됐습니다. 수아가 울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빠, 애들이 나한테 도둑 동생이라고 해요. 담임 선생님도 이상하게 쳐다봐요. 수아의 말에 도윤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날 밤 미선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이제 포기해.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사람들은 이미 내 편이 아니야. 미선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조사 시작했고 세입자들도 다 내 편이야. 이제 너희는 여기서 나가는 수밖에 없어. 미선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뭘 해도 이 집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증거가 있어? 녹음 파일? 그런 거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미선이 비웃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도윤이 변호사와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자신의 방이 엉망이 돼 있었습니다. 서랍은 뒤져져 있고 중요한 서류들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도윤이 미선에게 따졌습니다. 아, 그거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 가져왔어. 횡령 증거 찾는다고 하더라고. 미선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한 것입니다. 제 물건들은 어디 있어요? 증거품으로 가져갔지. 컴퓨터, 통장, 서류 전부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의 녹음 파일이 담긴 장치까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윤의 마지막 희망이 꺼져갔습니다. 수아는 그 모습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 도윤은 동생을 안아주면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압수수색까지 당했다더라. 역시 뭔가 있었나 보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변호사마저 연락을 피했습니다. 도윤군, 상황이 너무 불리해졌어요. 형사사건까지 연루되면 제가 도와드리기 어려워요. 마지막 희망의 끈마저 끊어진 것입니다. 미선은 이제 대놓고 건물 매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놨고 잠재 구매자들이 건물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 조건 좋네요. 언제 거래 가능한가요? 상속 절차만 끝나면 바로 가능해요. 한 달 정도면 정리될 것 같아요. 미선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려던 싸움이 오히려 자신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옥상에 올라가 난간을 붙잡고 섰습니다. 끝낼까, 그냥 다 끝내면 수아라도 편해질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래로 떨어지면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수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나 오빠 없으면 진짜 못 살아. 수아가 울면서 도윤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도윤은 난간에서 손을 떼며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수아야. 내가 포기 안 할게.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그 바닥이 오히려 다시 올라갈 발판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꼭 이겨내자, 오빠. 수아의 작은 손이 도윤의 큰 손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전파사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말입니다. 아저씨, 그날 파일 재생했던 거 혹시 기록 남아요? 임시 파일 같은 거.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이, 세상은 말이야. 증거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기억이 더 무서워. 그날 내가 재생한 파일, 내 컴퓨터에 캐시가 남았을 수도 있어. 사장님은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낡은 하드에서 복구 프로그램을 돌리자
삭제된 파일 목록이 떴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아버지 녹음 파일이 일부 복구됐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상가 건물은 도윤과 수아 공동 명의로 해뒀다. 아이들 몫을 지키기 위해 등기 이전은 완료했다. 도윤은 눈물이 터졌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지켜놨네. 수아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빠, 아빠 진짜 우리 편이었어. 그 순간 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싸움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아빠가 지키려 했던 우리의 삶을 되찾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더 큰 위기가 몰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경찰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도윤 씨죠? 횡령 혐의로 조사받으러 동행해 주세요. 미선이 옆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경찰관님, 이 아이가 제 남편 돈을 훔쳐간 거예요. 임대료를 몰래 빼돌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당신이 상가 임대료를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정당하게 관리했던 거예요. 증거가 있나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모든 증거가 압수당한 상황에서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도윤이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자정이 넘어 있었습니다. 수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응, 괜찮아. 하지만 도윤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경찰 조사까지 받으면서 도윤은 진짜 범죄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더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선이 긴급히 상속 포기각서를 작성하라고 압박한 것입니다. 도윤아, 형사사건까지 연루된 마당에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 각서에 서명하면 모든 게 끝나. 너희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나도 건물을 처분할 수 있어. 미선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도윤은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서명만 하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수아가 말했습니다. 오빠, 서명하지 마. 우리가 포기하면 아빠가 슬퍼하실 거야. 수아의 말에 도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선이 화를 냈습니다. 이 고집쟁이들아. 그럼 끝까지 가보자. 감옥 가는 것도 각오하고 말이야. 미선의 목소리는 도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이 일제히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입니다. 도윤 군과는 더 이상 거래할 수 없어요. 분식집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도 생계가 있잖아. 경찰 조사받는 사람이랑 계약하면 우리도 문제 생겨. 당구장도 피아노 학원마저 등을 돌렸습니다. 미선 씨가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하자고 하는데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도윤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건물은 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끊어지면서 관리비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기가 끊어지고 수도도 중단됐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고 앉은 도윤과 수아. 수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끝인 거야? 도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선은 승리를 확신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주면 잔금 치르고 소유권 이전해요. 그럼 이 건물은 완전히 제 것이 되죠. 구매자가 물었습니다. 그 애들은 언제 나가나요? 걱정 마세요. 이미 법적 절차 밟고 있어요. 강제 집행도 준비 중이고요. 미선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아빠 유산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몰래 찾아온 것입니다. 도윤아, 내가 뭔가 중요한 걸 찾았어. 선생님이 가져온 건 오래된 계약서 뭉치였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내게 맡겨놓은 거야. 만약에 무슨 일 생기면 도윤이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어. 도윤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그 안에는 건물의 진짜 소유권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둔 마지막 카드였던 것입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가져온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첫 장에는 아버지의 친필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도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거야. 아빠는 미선 씨를 사랑했지만 사람 마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너희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해뒀단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걸 예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편지 아래에는 여러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공증받은 유언장이었습니다. 본인 김영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연수시 소재 상가 건물은 아들 김도윤과 딸 김수아에게 공동 상속하며 배우자 정미선에게는 별도 현금을 유증합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이걸 맡기시면서 그러더라고. 만약 미선 씨가 이상하게 행동하면 도윤이에게 전해달라고. 수아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거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하지만 도윤은 신중했습니다. 너무 많은 실망을 겪은 후라 쉽게 희망을 품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도윤은 유언장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정식 공증 유언장이네요. 효력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반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더 치열한 싸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경고가 있었지만 도윤은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 소식은 곧 미선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화가 나서 집안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어? 유언장이 갑자기 나타나다니. 미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즉시 자신의 변호사와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유언장의 진위를 따져봐야 해요. 위조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공증까지 받은 문서라 쉽지 않을 겁니다. 미선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유언장을 무력화시킬 수 없다면 도윤의 자격을 문제 삼기로 한 것입니다. 그 애가 횡령 혐의로 조사받고 있잖아요. 상속 자격이 있을까요? 상속 결격 사유를 주장할 수 있겠네요. 피상속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있죠. 미선의 변호사가 새로운 공격 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한편 도윤은 유언장 발견 소식에 힘을 얻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세입자들을 하나씩 만나 진실을 설명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뜻대로 건물을 관리했던 거예요. 횡령이 아닙니다. 분식집 사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미선 씨가 워낙 무섭게 협박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당구장 사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선 씨가 우리 보고 도윤이 편을 들지 말라고 했어. 도윤은 세입자들의 진술서를 받아 변호사에게 제출했습니다. 이걸로 횡령 혐의를 벗을 수 있을 거예요. 변호사도 희망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유언장 자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치매 초기 증상도 있었고요. 미선은 거짓 증인까지 동원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말년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판단력도 흐려져 있었고요. 부동산 업계 지인들이 미선을 위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도윤은 이런 상황에 분노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모독하다니. 하지만 변호사는 침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우리도 증인을 확보해야 합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도윤을 위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김영수 씨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정신이 맑으셨어요. 유언장 작성할 때도 충분히 판단력이 있으셨고요. 병원 의사도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환자는 심장병은 있었지만 정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둘씩 도윤 편에 서는 증인들이 늘어났습니다. 법정 공방이 치열해졌습니다. 미선 측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을 부인하고 도윤의 상속 자격을 문제 삼았습니다. 도윤 측에서는 유언장의 정당성과 도윤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상속 둘러싼 가족 갈등 계모 BS 자녀들의 법정 공방 기사 제목들이 연일 나왔습니다. 수아는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오빠, 우리가 유명해졌어요. 학교에서도 다들 아는 것 같아. 도윤은 수아를 안심시켰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자. 곧 끝날 거야. 그런데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미선이 갑자기 합의를 제안한 것입니다. 도윤아, 이렇게 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건물을 반반 나누자. 도윤은 당황했습니다. 승리를 확신했던 미선이 왜 갑자기 합의를 제안하는 걸까요?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정. 중소도시 법원은 작고 조용했지만 그날만큼은 도윤에게 전쟁터였습니다. 미선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업계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뒤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고 드디어 최종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미선 측 변호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저희 의뢰인에게 상가 관리와 처분을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유언장은 위조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피고 도윤은 임대료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상속 자격이 없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도윤은 일어나 차분히 말했습니다. 저는 횡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후 장례부터 세입자 민원까지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유언장의 진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윤은 미리 준비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공증 기록과 필체 감정 결과가 모두 진본임을 증명합니다. 그때 도윤 측 변호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망인의 육성 녹음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아, 수아야, 아빠다. 만약 내가 먼저 가게 되면 이 건물은 너희 것이야. 미선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재혼은 신중해야 한다. 사람 마음은 돈 앞에서 달라질 수 있거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생생한 목소리가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상가 건물은 도윤과 수아 공동 명의로 해뒀다. 아이들 몫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 미선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조작입니다. 음성 합성 기술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음성 분석 전문가의 감정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조작된 흔적이 전혀 없는 원본 음성입니다. 그때 도윤 측 변호사가 등기부등본을 제시했습니다. 판사님, 상가의 소유권은 이미 형제 공동 명의로 등기 이전되어 있습니다. 원고 측은 이를 알고도 임대료를 본인 계좌로 받으며 무단 처분을 시도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미선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지만 등기부등본은 명확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놨던 것입니다.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빠가 아무 준비 안 해놨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빠는 우리를 지키려고 이미 다 해놨어요. 도윤의 말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지막 반전이 터졌습니다.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증인으로 나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미선 씨가 저에게 거짓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돈까지 주면서 말이에요. 김영수 씨가 정신이 이상했다고 증언해 달라더군요. 하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김영수 씨는 돌아가실 때까지 정정하셨거든요. 선생님의 증언이 끝나자 법정은 더욱 술렁였습니다. 미선이 발끈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적 없어요. 하지만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미선 씨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어요. 녹음에서 미선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생님, 제발 도와주세요. 김영수가 정신이 이상했다고 증언만 해주시면 사례금 드릴게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판사가 미선을 향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인 매수 시도는 심각한 법정 모독입니다. 이는 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선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도윤 측 변호사가 마지막 주장을 했습니다. 망인 김영수 씨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벌어질 일을 예견하고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유 원장, 등기 이전, 음성 녹음까지 모든 것이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었습니다. 원고 정미선 씨는 이러한 고인의 뜻을 무시하고 상속 재산을 독점하려 했을 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위증을 시도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가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들인 김도윤, 김수아의 공동 소유가 맞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또한 원고가 임대료를 무단으로 수취한 부분과 증인 매수 시도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법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아가 울면서 도윤을 안았습니다. 오빠, 우리 이겼어요. 도윤도 눈물을 흘리며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길고 힘든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미선은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들과 지인들도 하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했던 미선의 가면이 법정에서 완전히 벗겨진 것입니다. 도윤은 법정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우리 해냈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준 순간이었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